자, 이번 보게 될 종목 모아 라이프 플러스입니다. 쭉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였었는데요. 1,600원에서 출발을 해서 4,500원까지 이게 주가가 얼마입니까? 100%가 넘게 쭉 치고 들어왔다가 오늘 고가에서 왕창 두들겨 맞았습니다. 오늘 고가에서 와장창 두들겨 맞았어요. 장 초반에 플러스 10%까지 치고 들어갔다가 1.96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10 들어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18까지 내려온 다음에 전형적인 퍼센트죠.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15 수준. 그래서 장대음부로 큼지막한 그림 그려놨습니다. 모아 라이프 플러스 회사 이름이 꼭 무슨 다단계 회사 같은 이 이름 최근에 이제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원래 이름은 BL입니다. BL. BL도 바꾼 이름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바이오리더스. 바이오리더스가 이름을 BL로 바꾸고, 그리고 BL로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다시 모아 라이프 플러스로 이름을 또 바꿨네요. 제약주입니다. 제약 헬스케어 쪽. 자, 그래서 원천 기술에 대한 세계적 원천 등등등등등 이래가지고 좋은 얘기 꽤 많이 나옵니다. 좋은 얘기들 꽤 많이 나와요. 당연히 실적은 별 볼 일 없고요. 뭘 어떻게 했는지 매출이 마이너스가 나와 있네요. 매출은 마이너스가 나와 있고 이익은 플러스가 나와 있고. 자, 근데 이게 근래 놀라운 이거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왜 이러냐라고 두들겨서 봤더니 미국 기업의 근육질환 치료물 기술 이전을 했다. 최대 1,800억 규모, 1,800억 규모의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나옵니다. 1,800 규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 이전하고요. 그 다음에 임상 단계가 지나가면 하나씩 받는 이런 형태예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스코텍 유한영행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1상 들어가면서 처음에 계약금 받고, 1상 들어가면서 받고, 2상 들어가면서 받고, 3상 들어가면서 받고, 이렇게 받습니다. 대부분 이래요. 이게 뭡니까? 러닝 개런티랑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마일스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눠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임상이 이제 깨지면은, 한미약품에 그런 게 몇 개 있죠. 임상 깨지면은 이제 저 기술 이전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돼 버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로 이렇게까지 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뉴스가 호재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익숙한 흐름들의 모습이죠. 호재가 등장을 했는데 깨트려 버린다. 특히 바이오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부분 범인은 특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누구? 나오죠. 아시죠? 사모펀드. 10중 8구 범인 사모펀드입니다. 10중 8구는 범인은 사모펀드. 이 종목은 사모펀드가 없어요. 근데 사모펀드가 없습니다. 사모펀드가 없는 종목인데, 근데 딱 사모펀드가 깨트리는 흐름 보였네요. 외국인 쪽에서 12만 주를 팼다라는 얘기고요. 외국인이 쭉 사들어왔다가 한방에 지금 터는 형태가 돼버렸죠. 한방에 터는 형태. 외국인 요거 파는 거 가지고 15% 좀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는 레고캠에서도 나왔고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레고캠 같은 경우는 조단위 기술 수출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개패득이 매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유를 뒤늦게 해서야 기관에서 이유를 댔는데, 중국에다가 이 기술 이전해서 그렇답니다. 중국에다가 온갖 소리를 다 들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기술 이전을 했으나 거래 상대방이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두들겨 뭉개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해먹은 거죠, 미리. 그렇죠? 이건 사실상 미리 내부적으로 어떤 재료를 받아들여서, 내부적으로 재료를 이것이 될 것이다라는 재료를 받아들인 다음에 3월 29일치 한번 볼까요? 특징이죠? 3월 29일이면 이제 한참 올라가고 있던 이때거든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이 보면 없어. 지금 이 뉴스에 관한 부분이 안 나와요. 안 나온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 가지고 미리 당겨가지고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당긴 다음에 뉴스와 동시에 털어먹고 나가는 형태가 돼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면 받아야 맞아요.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면 어이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패냐 이거지. 호재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밀려 떨어지게 되면 이 지금 근처라든가 위치로 그렇죠? 기술적 위치들 지지선이 될 만한 위치들 여기 혹은 뭐 3,000원 선에서 여기까지 사이 이런 구간에서 지금 받는 거거든요. 이제 가장 좋은 매수 위치라고 하면은 저 3,000원 아래에 추세 저점 커렉션 라인 여기쯤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1차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바이오의 경우는 수직으로 패서 뭉개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고로 잠깐 시간이 좀 더 되려나 모르겠는데 보여드리죠. 자, 제가 이렇게 치고 들어왔던 이 레고캠 바이오 기술 이전으로 폭락을 하는 게 이게 기술 이전하고 폭락 나온 거예요. 기술 이전하고 폭락 신저가. 그 앞에도 있고요. 기술 이전 나오고 폭락. 오스코텍 임상 성공한 거를 폭락시켜버리고 기술 이전 나오고 폭락시켜버리고 저렇게 폭락시켜버리고 바이오에는 이런 흐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 비엘의 경우도 나름 꽤 명함을 내밀 만한 파괴력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현재 위치에서 곧바로 받아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일단 수급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체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관들 액션이 없는데 만약 오늘 나중에 마감 후에 뚜껑을 열었는데 여기에 매도에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연기금은 뭐 아예 손도 안 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사모펀드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나오죠? 이렇게 뭉개는 쪽에는 어김없이 들어온다 이거죠. 이게 만약에 사모펀드가 등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 지금 자리에서 사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현재는 그러니까 일단은 한 템포 건너뛰고 사모펀드가 매수한 경우라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더 아래쪽에서 밑에 쪽에서 누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목이라 그러면 받아라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바이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그리고 다시 판단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